안녕하세요.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일은 3주차 우리 하수처리시설 설계와 관련해서 환경처리시설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설계와 관련해서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시설 설계 과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상, 조사, 예측, 시설계획, 상위계획 이렇게 가는데, 이 예측 부분에서 계획 하수량과 오염 보화량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계획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 보화량 그리고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과 그 예측 가운데 인구 추정이라는 과정이 지난주까지 되었고요. 금주에는 그 인구 추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타 상위 계획들 조사한 것으로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하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그 산정 기준이 생활 오수, 즉 하수도 계획에서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오수의 발생원은 생활 오수와 공장 폐수, 지하수로 구별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함유식 처리구역에서, 즉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모여서 들어오는 함유식 처리구역의 경우에는 우수까지도 하수도 시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거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우수량을 별도로 감안해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하수 처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수를 많이 배제를 하고 분류식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별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수량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하수 관거가 길어지게 되면 하수 관거 자체에 어떤 관접 확보라든지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지하 수위보다 낮게 매설이 될 경우 지하수가 하수 관거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량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하수량을 산정할 때는 과거의 상수도 사용 실적,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 향후의 상수도 계획, 타 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을 고려해서 하수량의 원 단위, 여기서 원 단위라고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1인 1일 하수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단위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1일에 얼마, 또는 원 단위는 하수 1리터당 BOD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량 원 단위는 하루 1인 1일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하수를 발생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획 하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수의 대부분은 생활 오수거든요. 그래서 이 오수량 원 단위를 추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오수량 원 단위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초로 합니다. 상수도 사용량, 최근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상수도 사용량을 기초로 하고,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추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통계학적 추정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량을 추정합니다. 즉 등차, 등비, 로지스틱, 그다음에 최소 자승법 등을 통해서 향후에 상수도 사용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정을 하고요. 그때도 이 상수도 사용량 실적 자료를 가정용수, 영업용수, 공장용수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과거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제시한 장래 상수도 사용량 예측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그 비교안을 가지고 적합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상수도 사용량을 추정하고요. 그 상수도 사용량, 추정된 사용량을 바탕으로 해서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추정을 하고, 그 급수량 중에서 급수량이라고 하는 건 정수장에서 생산량입니다. 정수장에서 공급해주는 양이 되는 거고요. 정수장에서 공급을 해주는 급수량이 되는 거고,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물을 100을 만들어서 1인 1일 한 사람이 하루에 500리터를 쓸 수 있는 물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유수율은 그 물이 가정에 와서
가정으로 얼마만큼 도착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냐. 왜냐하면 상수 광고도 노후화되거나 하게 되면 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수 원수를 불법적으로 빼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수장에서 하루에 5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5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실제 가정에 도착해서 도착하는 양은 그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율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사용을 하면 만약에 유수율이 80%라고 하면 500리터의 물을 공급을 해줘서 400리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 유수율이 400리터가 전부 다 오수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 중에는 하수나 오수로 바뀌는 물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음용수로 사람 몸으로 흡수가 돼서 일부가 오수로 나오고, 또는 밥을 짓거나 하면서 증기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수로 전환되는 율이 얼마냐, 그 오수 전환율을 적용을 해서 생활 오수량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오수량 원단위를 산정하는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하루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최대 급수량의 원단위를 산정합니다. 1인 1일 몇 리터를 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수율을 곱해주면 급수 사용량,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급수량 대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급수 사용량 원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급수 사용량은 1인 1일 최대 급수량에 유수율을 곱해줘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수로 바뀌는 율은 어떻게 하느냐. 오수 전환율을 D라고 하면 생활 오수량을 어떻게 잡느냐면 이 급수 사용량에 급수 사용량의 오수 전환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오수 전환율을 곱해줘서 생활 오수량을 뽑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1인 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를 산출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량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과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주 수업 끝나고 나면 울산시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울산시 언양읍 쪽이든 아니면 울산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그 1인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오수량을 산출을 할 겁니다. 해당 그 지역에 고객 인구를 지난 시간에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추정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금주에 추정한 오수량을 산출한 걸 곱해서 하수량을 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사용량을 분석할 때는 해당 처리구역의 관할 지자체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타시도 급수량 원단위 조사한 것들을 조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해당 처리구역 관할 지자체의 과거 급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학적 자료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울산시 회하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공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상위계획, 울산시 상위계획에 의한 상수도 급수량 원단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울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뭐 이런 게 있고요. 사연 정수장 개통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기본시설 시설 설치계획, 실시설계 자료에 보면 또 울산시와 언양권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얼마만큼 물을 공급한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뭐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97년도에 만든 거죠. 97년도에 만들어서 2016년 20년 했으니까 2016년도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뭐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도시의 어떤 계획들이 바뀌면 항상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그 기본계획들을 바탕으로 하면 거기에 뭐 상수도 급수량 원단위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울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울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천상정수장 고도처리 시설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아마 새로 변경이 된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원단위 자료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급수량 원단위들, 상위 계획에 의한 급수량 원단위들을 보면 뭐 보통 한 550리터까지 1인 하루 최대 550리터까지 한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이런 자료들이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뭐 국내 주요 도시의 상수도 급수량 원단위 조사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뭐
대도시 기준으로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수장 건설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상수도 기본 계획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정수장 실시 설계 자료에 보면 뭐 인천은 650m까지 2011년도에 공급하겠다. 광주는 430m, 대전 670m, 대구 590m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또 이제 중소도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을 언양급에 만든다고 하면 이제 소도시 그 정도 가겠죠. 소도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 기본 설계에 보면 또 급수량을 조사를 했겠죠. 자기들도. 거기 뭐 410리터 2016년도 기준으로 410리터까지 공급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유사한 자료들과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를 검토하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통계학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별로 상수도 사용 실적 원단위 조사를 합니다. 이게 울산시 통계연보라는 게 나옵니다. 매년 이 통계연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보통 올해 2020년이면 2018년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는 2019년도 자료를 조사를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조사를 하는 게 2020년도에 조사를 하고 2021년도에 발간을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제 91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 자료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울산시 통계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구별로 상수도 사용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향후 한 10년, 올해가 그러면 2008년 자료부터 있겠죠. 2008년이니까 2018년이죠. 2018년이니까 2008년부터 뭐 2009년부터 2018년이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시면 가정용 사용량이 이렇고 영업용 사용량이 이렇다고 해서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뭐 북구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또 보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91년부터 2003년 자료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2015년부터 2001년까지 보면 215리터, 가정용은 215리터에서 220리터로, 영업용은 88리터에서 104리터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산업체가 비교적 많은 동구라든지 북구, 이런 자동차나 중공업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양보다 가정용 양이 훨씬 많고요. 반대로 남구같이 이제 상업이 조금 상업 지역이 발달된 지역이나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또 울주군에 비해서도 영업 상수도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가정용은 얼마, 영업용은 얼마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한 자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적으로 이제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울주군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주군도 지금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울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주거 지역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또 역세권, 산업 지역이 또 영업 지역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울주군 하나만 뽑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건 각 지자체를 전부 다 통계학적으로 가정용수에 대한 급수량을 추정을 합니다.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로지스틱법 이런 것들 가지고 추정을 하죠.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2021년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면 우리는 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겠죠.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8년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겠죠. 이때 로지스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포화 사용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 포화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도 기본계획의 최대 급수량이 있을 겁니다. 뭐 500몇 리터 아마 지금 그럴 텐데 울산시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적 방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울주군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하고 그래서 평균이나
통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추정을 하겠죠. 추정을 해서 급수량 월단위 1평균 1최대를 산출합니다. 1평균 1최대를 산출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왜 1평균이냐면 앞서 데이터에서 원단위를 사용한 거는 실제 사용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용 실적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1평균 기준이라서 1평균을 조사를 하고요. 1평균을 조사해서 1일 최대 급수량은 1평균 급수량의 1.5배 정도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추정치를 계산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수. 우리가 상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영업용수 급수량도 동일하게 생활용수 급수량과 가정용수 급수량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통계학적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하고 각 지역별로 평균을 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급수량 원단위를 결정을 할 때 중구, 남구, 울주군, 북구 다 마찬가지죠. 가정용수량 원단위, 영업용수량 원단위, 생활급수량 원단위를 더해주는 거죠. 생활용 급수량 원단위는 이 두 가지를 합쳐준 게 되겠죠. 이것을 더해줘서 각 지역별로 산출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산출한 것들을 다 평균을 내서 급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과거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울산시의 생활 급수량 원단위는 하루 한 400리터 정도 지금 공급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량에 비해서 시설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의 어떤 실제 급수량은 400리터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생활 급수량 원단위를 조사하게 되면 400리터에서 428리터까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활 급수량 원단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통계에 의한 방안과 그 다음에 장내 상수도 급수 계획, 상위 계획에 의해서 추정된 방안을 보면 상위 계획은 대략 한 550m, 580m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사용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460m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겁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어느 시도를 보더라도 앞서 자료를 보시면은 급수량 원단위에서 600리터까지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400리터 사용이 된다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추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평균 420리터 정도 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중구, 남구 다 합쳤을 때도 한 330리터 많이 좀 시간이 지나가서 2001년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합쳐보면 한 34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수 계획에 의한 방안보다는 상수도 사용 실적에 의한 방안을 적용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산시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게 비단 울산시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주변 지역들의 팽창, 양산이나 부산의 신도시 계획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울산에서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구 증가 대비했을 때, 시설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각종 지자체들에서 사용량을 보더라도 오히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용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왔지만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생활 용수량 사용량 자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용 실적에 의한 방안을 선정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추정에 대한 선정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면 급수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상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향후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을 또 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상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급수량을 바탕으로 실제 상수도 사용량은 이 유수율을 가지고 산정한다 그랬죠. 유수율이라고 하는 게 급수량 대비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양을 제외한 유수량인데, 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 유효한 수량인 거죠. 급수량 대비 유효한 사용량인데, 그걸 이제 급수량으로 나눠준, 배수량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보통 누수로 발생되는 손실이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급수량 또는 계량기 오차 때문에 실제 급수량 대비 유수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유수율을 계산을 해주고요. 보통 이제 역시 급수량 통계 조사를 하거나 또는 상위 계획 조사를 통해서 유수율을 조사를 합니다. 또 이제 유사한 지자체 통계 자료나 또 유수율 계획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유수율 계획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의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92년부터 2004년도까지 유수율 현황 조사, 울산시 통계 연보를 보게 되면 물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급수 사용량은 이만큼이라서 유수율이 67%였다. 91년도에는. 하지만 이제 2003년도에 오니까 한 75%까지 급수 사용량이 올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울산시의 상수도 유수율 계획조사표에 보면 유수율 향상 대책이라고 해서 91년도에 울산시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보면 2001년도에는 80%까지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97년도에 회화정수장 증설 사업이 있으면서 울산시 수도 정비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유수율을 끌어올리겠다. 2001년도에 87%, 그다음에 2011년도, 16년도에는 90%까지 유수율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 그 중에서 또 최근 자료 보면 울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했을 텐데 200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도 변경을 할 때는 언양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 보면 유수율을 한 80% 정도, 90%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상수도 관이 97년도에 뭐 정수장을 새로 짓고 나서도 한 2008년도 되면 이미 상수도 관이 매설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이 또 노후화되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80% 이상 나오기 힘들다라는 추정하에서 이 80%로 하수도 정비계획서는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고 자료인 회화 하수 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기본계획에서 80%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의 유수율 계획을 조사를 해본 결과에도 보면 뭐 울산시, 서울시도 한 80%, 97년도에 만든 게 80%, 그다음에 대구나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83%까지 만들겠다, 82%까지 만들겠다, 85%까지 만들겠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수율이 한 80%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용수의 오수 전환율을 산정을 할 때는 이 오수 전환율이라고 하는 건 사용한 용수가 증발하거나 또는 그냥 타수계로 그냥 하수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우수 쪽으로 빠진다거나 또는 제품을 만드는 등으로 없어지는 거. 뭐 커피를 만들 때는 상수도가 커피숍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하수로 나가지 않죠. 그게 먹는 제품으로 나와서 우리가 섭취하는 쪽으로 빠져지기 때문에 이게 오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용수가 다른 수계로 배출된다든지 제품화된다든지 그래서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하수도로 들어오는 오수량을 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그 비율로 나타내는 게 오수 전환율입니다. 가령 마당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용도로 한다. 뭐 조경용수로 쓴다고 하면 이게 하수도로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오수 전환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수 전환율의 예를 보면 낙동강 수질보전 보고서 뭐 환경차 옛날 자료지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90% 정도 나온다. 왜냐면 아파트는 그게 없죠.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사용한 화장실 용수 또는 이제 먹고 샤워, 우리가 밥을 하는데 쓰여지는 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 옷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세식 주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많이 한 90% 정도 전환이 된다. 그다음에 울산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서는 울산시는 2003년도에 만든 거에 보면 80% 정도 오수 전환율이다. 즉 급수된 물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물에서 80% 정도만 오수로 전환이 된다고 봤고요. 이거 바탕으로 본 계획에서는 뭐 80%를 사용을 한다라고 그 해하수 처리장 증설 계획에서는 잡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오수 전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또 한 10% 정도 더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경용수, 특히 이제 잔디밭이 보통 마당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수 아파트 형태가 아닌 주택 형태고 주택의 대부분 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조경용수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면서 오수 전환율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적으로 주거 형태가 전통적인 주거 형태가 예전에는 한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는 거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80에서 90% 사이로 전환율을 잡으시는 게 뭐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수도 정비계획 최근 자료를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농소하수 처리장이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농소하수 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이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뭐 얼마 정도를 사용한다는 자료가 있을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 계획, 이런 자료들은 국회 도서관 자료에 보시면은,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이런 기본 계획들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셔서 자료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중에는 공장 폐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폐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설계할 때는 뭐 공장 면적을 조사하고 하는 게 너무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장 폐수는 일단 설계에서 하수 원단위로는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장 폐수는 이제 업종이나 생산품, 생산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제품으로 많이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이 적어질 것이고, 급수량 대비 폐수량이 적어질 것이고, 세척수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에서는 폐수량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공장 현황 분석이나 공단의 용수 사용량 자료나 폐수량 원단위, 폐수 배출 시설 결과 보고서 등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공업지역 면적 확대 계획이나 상위 계획을 조사해서 공업지역 면적을 추정하고 면적당 폐수 발생 원단위 자료를 통해서 공장 폐수량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언양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언양지역의 공업지역 면적이 이만큼이고, 이 면적 중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제외하지 않는 제외 업체, 유입되지 않는 업체 자체 뭐 폐수 처리 시설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수 처리장으로 난 유입하지 않겠다 하는 업체의 면적이 이만큼이면 실제로 유입되는 공장 폐수량은 뭐 이만큼이다 라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면적과 실제 유입량,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면적은 어느 정도고 또 공장 폐수량이 이만큼 발생한다. 그래서 총 공장 폐수량은 뭐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면적당 폐수 발생량 원단위로 곱해주면 이 면적 폐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고 그 양을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단위 보면 면적당 여기서 보면 332에서 135 보면 197이거든요. 197 면적이고 여기서 공장 폐수량은 원단위가 1헥타르당 68톤 정도가 발생한다라는 원단위 조사를 가지고 공장 폐수량이 13,000톤 나온다. 13,000톤에 실제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장 폐수량이 또 있을 거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16,000톤까지 나온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 폐수량을 추정을 하면 이 공장 폐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하수량도 원단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하수량은 보통 하수관거 유입, 지하수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불량한 관 접합 또는 관이 균열이 됐거나 맨홀을 시공할 때 조인트부를 통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의 경우에는 주철관이나 철근 콘크리트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압력을 받지 않는 자유수면입니다. 이게 압을 받지 않는 관이고 자유수면을 갖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하수 관거 수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 접합부에서 다수의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수 관거를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도 결과적으로 하수 처리량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량의 원단위를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량 유입 적용 사례를 하수도 시설 기준에서 뭐 10에서 20%,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보면 뭐 10%, 또 일본도 뭐 비슷하게 잡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직경 600mm 이하의 관은 하수 연장 길이 1km당 73톤이 하루에 들어온다
또 기타 요거보다 더 큰 관 경우에는 1km당 24에서 95톤의 물이 들어온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배수 면적당 얼마 정도 들어온다 이런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수도 시설 기준을 보통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실제나 그러면 우리가 그 II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할 때 II 테스트를 해서 불명수를 추정을 하는 거죠. 함유식 관거가 아닌 분류식 관거인데, 분류식 관거라 하더라도 하수관 자체는 어쨌든 이런 주철이나 콘크리트 관, 최근에는 FRP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리섬유관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관 접합부가 있고 또 자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오수나 우수가 들어올 수, 지하수나 우수가 침입해 올 수 있죠. 그래서 II 테스트라는 걸 해서 실제 강우, 비가 올 때, 특히 비가 오게 되면 지하로 우수가 스며들면서 지하 수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불명의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우수가 분류식 광고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비해서 II 테스트를 해서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하수관의 유량,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수관의 유량을 조사를 하고요. 또 계절별로 비가 올 때 하수관의 유량 조사를 또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량 조사를 해서 불명수 유입량이 계절별로 얼마 정도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은 가장 그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유량을 설정하게 되고요. 또 그 불명수 양이 조사가 되어지면 하수관거 정비를 또 다시 하게 되겠죠. 불명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원인이 어딘지 이걸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시설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요. 거기까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오수 처리량의 오수 발생량의 10%가 지하수로 들어온다라든지 20%가 들어온다든지 그걸 추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언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명수 수입량이 많지 않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운영 자료를 향후에 이제 내놓게 될 텐데, 그 넣게 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통계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 10%에서 20% 내외로 지하수가 유입된다라고 여러분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획 하수량을 산정은 이제 이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는데, 하수량의 변동 부하율은 우리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계획 1일 평균 오수량과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걸 산정을 하냐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가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이고, 또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3에서 1.8배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입니다. 이게 분류식 기준입니다. 분류식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함유식, 우수가 같이 포함되는 함유식의 경우에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계획 오수량을 선정을 합니다.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또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유식 처리 구역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설계를 할 때는 함유식 처리 구역이라는 개념은 배제하고 우리가 분류식이라고 해서 설계를 할 거고요. 그 바탕으로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을 산정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평균 오수량과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 하수량은 생활 오수량, 계획 1일 최대 생활 오수량과 공장 폐수량, 지하수량, 우수량을 합치는데 분류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수량을 제외시킬 거고요. 공장 폐수량도 근본 계획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생활 오수량과 지하수량만 바탕으로 계획 하수량을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변동 부하율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설계 유량들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설계에 적용되는 계획 하수량이 다 다릅니다.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처리시설, 고도 처리시설 할 때, 이런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계할 때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을 사용합니다.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을 처리시설에는 다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 관거, 하수 관거나 연결 관거, 처리장에서 처리장으로, 가령 1차 침전지에서 폭기조나 생물학 처리시설로 가는 관거, 수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시에서 3차 처리시설로 가는 관거나 수로,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관거를 설계할 때, 이럴 때 모두 뭘로 설계를 하냐면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 1일 평균 호수량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는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할 때, 운영 비용 등을 산정할 때 보통 계획 1일 평균 호수량으로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은 1년 중에서 가장 호수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호수량이 많이 줄겠죠. 특히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하면 샤워를 한다든지 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호수량 발생량이 줄어들 겁니다. 또 뭐 휴가 기간이라든지 뭐 명절 기간 이럴 때는 또 이제 사용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계획 호수 발생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이나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중공업이나 자동차의 휴가 기간이 겹쳐지게 되면 그 인근 협력업체들까지도 그 휴가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호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1일 평균 호수량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용, 뭐 운영과 관련된 약품량 이런 것들을 산출할 때 사용하고요. 시설을 설계할 때는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으로 설계를 하고, 관거를 설계할 때는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설계한다. 분류식에서는. 합류식 경우에는 시설은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에 우수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 관거는 우천시 계획 호수량으로 비가 올 때 그 빗물까지 감안해서 우천시 계획 호수량을 가지고 연결 관거를 설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시설을 할 때는 계획 1일 최대 호수량, 관거는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한다. 그리고 운영 비용 등을 산출할 때 계획 평균 호수량을 쓴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앞쪽에서 그 울산시 회화종말 처리장 뭐 설계 보고서에 보면 거기는 이제 웅촌 지역과 웅상 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생활 오수량을 산출을 했고, 생활 오수량에 1 최대가 나와 있고 1 평균을 나오고 시간 최대를 나오고, 이제 우천시도 감안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 우천시를 빼겠습니다. 이거를 빼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단위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생활로수량, 공장 폐수량, 지하수량을 해서 합쳐서 1평균 43,000톤, 1최대 38,000톤. 2011년도에는 1최대 55,000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만 톤. 그래서 이제 웅촌과 웅상을 합쳐서 2016년도에는 79,000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울산의 회화정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 연한이 2016년이었으면 한 8만 톤 정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설계 용량 자체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인구 추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는 생활 오수량, 공장 폐수량, 지하수량을 이제 1평균 1최대 시간 최대로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2040년까지나 2038년까지나 5년 단위로 추정을 해서 1평균 1최대 시간 최대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양을 추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2038년까지 이 처리장을 만들 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1최대 용량은 몇 톤으로 계산해야 되겠다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언양읍의 과거 10년간 상수도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향후 20년 연도별로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추정을 하고, 이 계획 급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 오수량, 이제 유수율과 오수 전환율을 계산해서 인구 추정을 한 거에다가 곱하기 상수도 양을 5년마다 또 상수도 양이 바뀌어지죠. 급수량이 바뀌어지죠. 추정한 게 바뀌어지겠죠. 그걸 각각 곱해서 계획 오수량과 지하수량을 뽑습니다. 그래서 계획 하수량을 산출하시고 5년 단위로 앞서 이 표와 같이 이렇게 5년 단위로 생활오수, 공장폐수, 공장폐수는 제외합니다. 생활오수하고 지하수로만, 생활오수, 지하수를 가지고 1평균
1최대, 시간 최대, 그리고 2018년이니까 2023년, 2028년, 2033년, 2038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추정을 합니다. 계획일일 최대 급수량 추정은 이제 등차 등비 로지스틱 최저 자승법으로 해서 표와 그래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 1일 예상 인구 추정을 했던 5년 단위 인구 추정했던 것과 같이 계산을 해서 인구 추정이 아니죠. 인구 추정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정 계획 오수량과 지하수량을 5년 단위로 뽑아서 하수량을 산출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 오수와 지하수량은 일평균 시간 최대, 1최대로 구별해서 산출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수 처리장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하수 처리장 용량. 시설 용량을 내가 몇 톤짜리 설계해야 된다. 용량을 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여유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 추정이 끝나면 추정된 인구 추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인구 추정 제출 기한에서 일주일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